없나 보자. 자, 시작합시다.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야. 연력학 법칙이에요. 연력학 법칙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제0법칙이 나옵니다. 원래 4법칙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온도를 정의해야 되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먼저 정의돼야지 1, 2, 3법칙을 설명할 수 있어서 제0법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0법칙부터 설명을 할 거고, 오늘은 제1법칙을 먼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 여기다 좀 써볼까요? 연력학이 영어로 뭐냐면 이렇게 thermodynamics야. thermal. 영어 시간에 이 접두 뭐라고 배우지? thermal. 열, 온도 뭐 이런 뜻이지. 온도계가 서미스트 아니야? 그죠? thermal. 뭔지 알지? 그 다음에 dynamics는 뭐니? 우리 다이나믹하다. 인생이 다이나믹하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굉장히 역동적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thermodynamics 그러면 우리가 엔진이야, 엔진. 연력학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열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실린더 있잖아. 실린더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안에 기체가 들어있다고. 이 기체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연료를 이렇게 딱 분사시키잖아. 분사시켜서 불꽃을 빵 튀기면 거기서 빵 폭발한다고. 그러면 이제 얘가 딱 밀어낸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를 연료를 넣어가지고 열을 가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부에 있는 기체가 활발하게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벽면을 막 두들겨. 분자운동 속력이 빨라져가지고 벽면을 막 두들긴다고. 그러면 이 피스톤이 밀려요. 밀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피스톤 운동, 이거 뭐라 그러지? 좌우 운동을 하는 거지.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걸 크랭크 축이라 그래.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다? 회전 운동으로 바뀌는 거야. 그죠?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바퀴를 돌리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엔진이고 열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열을 줬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움직임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개념이 나오는 거냐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물리 2하고 화학 2에서 이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 니네 우리 화학 배우는 사람들 화학 시간에 했었지.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화2에서 나옵니다. 이건 물2에서도 나오고 화2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물2 내용을 여기다 좀 살짝 설명을 좀 해줄 것이야. 그래서 먼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거는 물리학 2하고 화2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접근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되죠.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은 우리 이미 배운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니네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기억나니? 그래서 보일의 법칙. 재민이 보일의 법칙이 뭐니? 기억나는 대로 빨리 읊어봐. 보일의 법칙. 어떻게 됐어? 어떻게 외웠었니? 보일의 법칙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 보일의 법칙. 오오오오오오오 뭐가 일정? 온도가 일정. 그래서 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뭐하고 뭐가? 압력하고 부피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일정하다 그래갖고 K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기억날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렸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PV 그래프가 분수함수꼴로 반비례 그래프죠. 이렇게 본 적 있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PV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P 프라임, V 프라임. 이게 항상 일정한 값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니네들 어떻게 했니? 여기에 이제 P가 이렇게 있다, V가 이렇게 있다. P1, V1. 이 아랫부분에 적분한 면적하고, 그 다음에 P2, 압력이 P2로 바뀌었어. 그 다음 V2로 바뀌었어. 여기가 P2, V2 이렇게 되죠. 그럼 노란색의 면적이 또 이렇게 되죠. 근데 이 빨간색 면적하고 노란색 면적이 같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겹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선생님이 V표한 부분이 있죠. 여기는 면적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PV는 일정이다라고 하는 보일의 법칙의 이제 일반식입니다. 이거 니네 이제 고3 때 화투에 가면 이거 가지고 문제 되게 많이 풀어요. 근데 물투에서도 뒷부분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요게 이상기지 상태방 정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첫 번째 보일의 법칙이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나왔지? 샤를의 법칙이죠. 샤를의 법칙은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운 기억이 나지 않아? 샤를의 법칙 이렇게. 샤를의 법칙. 그래서 아니까 뭐가 일정한 거야? 압력이 일정한 거야. 중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 니네 이렇게 안 했니?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압력은 일정하고 변할 수 있는 변수가 누구야? 온도하고 부피에 대한 얘기다. 이게 일정하더라. 이렇게 쓴 거죠. 이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야. 샤를의 법칙의 정확한 해석은 어떻게 했었니? 0도씨 부피의 V0라고 했을 때 1도씨 증가할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 부피씩 증가하더라. 기억나? 그래서 이런 거 있었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뭘로 했냐면 도시 온도로 놓고 여기를 갖다가 부피로 놓고 0도씨잖아? 0도씨일 때 부피를 V0라고 합시다. 그러면 1도씨 증가할 때마다 V0의 273분의 1씩 증가하니까 결국은 얼마? 273도에 가면 2V0가 돼야 되는, 부피가 2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1차 함수꼴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돼? 연장선을 그리자는 거죠. 연장선을 그리면 분명히 여기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3도가 될 거다. 우리는 이 마이너스 273도를 뭐라 그래? 절대 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절대 영도는 절대 도달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죠. 어떤 기체의 부피가 뿅 하고 0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빵꾸를 뚫어야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 273도에는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연료각제의 3법칙이야. 이게 샤를의 법칙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 사실 실제로 얘를 갖다가 온도를 떨어뜨리잖아? 온도를 떨어뜨리잖아? 띡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액화되기 때문에. 기체 상태로 마이너스 273도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운 거야. 가다가 실제로는 그냥 액화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끓는 점이 되겠지. 이쪽으로 갈 때는 액화되는 건데 이쪽으로 갈 때는 기화되는 거니까 이게 끓는 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샤를의 법칙 역시 일반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쓴다? T분의 V는 T'의 V' 이게 일정하다 이렇게 썼단 말이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 법칙, 샤를의 법칙이었어. 이렇게. 그런데 얘를 짬뽕시킨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런다?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썼어. T분의 PV는 일정하다 K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PV는 K 보일의 법칙이지. 그 다음에 T분의 V는 K 샤를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걸 보일 샤를의 법칙이라고 한 거야. 얘를 갖다가 이제 예쁘게 이렇게 옮기면 어떻게 되냐? PV는 KT. 이걸 나중에 어떻게 된다? 이 K를 PV는 NRT로 바꾼 거일 뿐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기지 상태방 정식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니네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P가 뭐예요? pressure, 압력이죠. 그 다음에 V는 부피죠. 볼륨. 얘는 몰수다. 그 다음에 이제 이 R이 기체 상수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절대 온도죠. 니네 절대 온도 뭔지 알아? 절대 온도는 공식이 T, 자, 켈빈 온도예요. 얘는 어떻게 된다? 273 플러스 도시 온도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너무 중요해. 앞으로 이제 절대 온도로 쓸 거니까. 그래서 절대 온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도시다.
그러면 절대 온도로 얼마가 되야 돼? 298 켈빈이 되는 거야. 앞으로 이제 이런 숫자를 넣어야 된다. 문제에서 도시로 많이 나와. 그럼 전부 다 273을 더해서 계산해야 된다. 대부분 뭐 어떤 거 많이 나오냐면 127도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그럼 여기다 273 더하면 얼마니? 400도니? 400K니? 300K니? 300K죠. 이렇게 된다. 그죠? 400K인가? 400K니? 400K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 127로 계산해놓고 계산이 안 되네, 안 나오네요, 답이 없네요, 막 이런 애들 되게 많아. 무조건 켈빈 온도로 계산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P분의 N할 텐데 저기서 이제 저 R 값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 기체상수. 여기다 써보자. 기체상수. R 값은 우리가 이제 화학2에서는 얘를 0.082로 씁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봐볼래? 자, 이거 R만 놔두고 이걸로 나눠봐. 그럼 뭐 남아? 제 단위는 ATM이죠. 압력 단위. 그 다음에 리터죠. 퍼 나누는 게 몰이죠. 그 다음 뭐야? K지. 이렇게 돼. 자, 압력은 ATM이야. 부피는 리터야. 그 다음에 몰수지, 몰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K지, 켈빈이니까 몰하고 켈빈으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0.08이라는 값. 물리2에서는 우리가 지금 물리 1을 배우는 거니까 물리2에서는 얼마가 나오냐면 8.31이야. 8.31이고 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몰 K야. 이렇게 되더라. 되게 중요하죠. 이 줄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줄은 뭐죠? 에너지. 우리 일 에너지가 단위가 줄이었잖아. 그런데 그게 뭐야? 압력 곱하기 부피더라는 거지. 선생님이 사실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 압력 곱하기 부피가 1이더라는 거야. 자, 다시 PV가 1이더라는 거야. PV가 1이더라. 이게 단위가 줄이기 때문에 선행을 잠깐 한 겁니다. 자, 물리1 하다가 지금 갑자기 물리2 내용. 왜? 이런 게 기반 설명이 돼야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됐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열역학이라고 하는 건 열을 줘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기체 입자를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서 걔네 벽면을 두들겨가지고 밀어 제껴서 바깥에다 일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안에 에너지도 변하겠지. 에너지가 변하니까 밖으로 일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열기관 엔진이다. 그러니까 열이 100% 일로 전환되지는 않아요. 우리 그걸 연료율이라 그러잖아. 우리 자동차 연료율 좋은 애가 한 20% 돼. 그 얘기는 10,000원어치 기름을 넣으면 바퀴 굴림으로 2,000원어치밖에 못 써.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다? 열로 사라져 버린다. 근데 우리 일은 100% 열로 전환되잖아. 높은 데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했잖아. 높은 데서 우르륵 떨어져 갖고 마찰에 의해 갖고 무정지. 정지했다는 얘기는 여기 에너지가 전부 다 어딘가 소모된 거잖아. 어디로 소모됐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소모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 자, 열은 100% 일로 가지 않지만 일은 100% 열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연력학에서의 비가역 반응이 얘기하는 거야. 이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하는 거야. 제2법칙 때 얘기를 또 해줄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PV는 NRT. 어떻게 나온 거다? 보일의 법칙하고 샤를의 법칙이 짬뽕된 보일-샤를의 법칙을 변형해갖고 K 대신에 NR로 바꿨다. 근데 거기서 기체상수 R이 화투하고 물투가 이렇게 다르게 쓰이는데 물리투에서는 줄을 쓴다. 그런데 이 줄의 의미가 ATMA를 곱한 거하고 똑같더라. 근데 얘가 압력하고 부피더라. 아, 압력 부피가 1에 해당되는 그런 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됐지? 자, 그러면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이거 선생님이 대학원 다닐 때 6개월 동안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너네들한테는 지금 10분도 안 돼서 이 기체분자 운동론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기체분자 운동론이 뭐냐? 얘 교과서 이름은 뭐냐면 학문 이름은 키네틱스라고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체분자 운동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상기체를 정의합니다. 첫 번째,
점질량을 가지고 있다. 원래 책의 표현은 이렇게 나와 있어. 포인트 매스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게 점질량이야. 점질량의 의미가 뭔지 아니? 존재는 있어. 근데 너네 수학 시간에 점 배웠지? 점이 부피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질량만 있는 거야. 자, 우리 지금 기체 입자야. 우리 기체 입자야. 우린 점질량이야. 그럼 어떤 느낌인 거냐면 우린 지금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나 혼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등에 부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겹쳐도 되는 거야. 그럼 혼자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점질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부피가 무시된다.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볼륨이 없다. 부피가 없다. 볼륨리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볼륨리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 서로 무슨 유령처럼 둘이 겹쳐지는 거야. 실제 기체 분자는 어떻게 될까? 부딪히면 반발하겠지. 땡기기도 하고 너무 가까우면 반발하는데 이 이상기체는 어떻게 된다? 그냥 부피가 없기 때문에 겹쳐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이 없지. 이렇게 된다. 상호작용에는 뭐 있어요? 인력하고 반발력이라고 그러죠. 반발력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청력이라 그래. 이거 둘 다 없는 거야. 이거 둘 다 없는 거야. 우린 이렇게 되는 이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 자, 기체분자 운동론에서 1번 항목하고 2번 항목이 바로 뭐냐면 이상기체를 상정하는 거야. 이상기체. 이상기체는 뭐죠? 아이디얼 가스라 그래. 우리 주연이 남자 이상형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아이디얼 타입. 이상적인 뜻이야. 아이디얼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상한 기체가 아니다. 우리가 이상형 얘기할 때 아이디얼 타입 할 때 그 이상이야. 아이디얼 가스야. 그럼 얘 반대가 뭘까요? 실제 기체겠지. 우리 실제 기체를 뭐라 그러냐면 리얼 가스라 그래. 그럼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의 차이는 뭘까요? 얘는 인력 반발력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상기체하고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기체를 다뤄야 되는데 실제 기체는 너무 복잡다양한 변수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기체를 설명하려면 이상기체를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변수들을 집어넣어서 실제 기체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찌됐든 기체분자운동론에서 처음으로 두 개가 이상기체라는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체분자운동론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불규칙한 직선운동을 하더라. 우리가 지금 기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니네 그냥 방구를 꼈다 그래봐. 방구를 뻥 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센 압력으로 니네 똥꼬에서 어떻게 돼요? 그 기체 분자들이 막 튀어나온 거지. 그죠?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입자들, 산소, 질소, 수소 뭐 이런 애들하고 막 불규칙하게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냄새 입자가 퍼지는 거죠. 확산이지. 그 확산 현상도 결국은 뭐냐면 끊임없이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해서 충돌하더라는 거지. 여기서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주는 거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보존이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갖다가 끊임없이라는 표현을 썼고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더라. 우리 불규칙한 직선 운동 뭐라 그러죠? 브라운 운동? 브라운 운동 뭔지 알지?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지나갈 때 빛 지나가는 영사기에서 빛이 지나가면 먼지가 막 보이는 거 있잖아. 빛이 충돌하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틴들 현상? 뭐 그런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우리 이 브라운 운동을 볼 수 있잖아. 불규칙한 직선 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운동량이 보존이 되고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면 이 기차들이 충돌할 때는 무슨 충돌한다? 완전 탄성 충돌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탄성 계수가 얼마야? 1이더라.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 선생님이 이제 이걸 굳이 이렇게 쓴 이유는 이 1, 2번 얘가 중요하고 이상기체의 정의가 중요하고 다섯 번째 5번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하다.
어떻게 된다?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니까 우리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쓰죠.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EK라고 쓰고 평균 값은 위에다 이렇게 바를 쓰는 거야.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누구하고 하더라? 절대 온도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다. 이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를 우리는 나중에 뭐라고 할 거야?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할 거야. 내부 에너지 우리는 U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뭐가 없어?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야. 인력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내부 에너지는 그 안에 에너지들이 많은데 운동 에너지도 들어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들어있고 이 운동 에너지 안에는 또 뭐 있어요? 니네 잘 아는?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트랜슬레이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E의 로테이셔널. 그 다음에 E의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운동 에너지에 이런 애들이 들어있어. 어떤 분자가 어떻게 되니? 막 왔다 갔다 해. 이거 병진 운동이야. 막 돌아. 회전 운동이야. 떨어. 진동 운동이야. 이걸 통합해서 우리는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포텐셜 에너지. 그런데 이상기체에서는 얘가 0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상기체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0. 이유는 뭐예요? 인력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끌어당김이나 이런 거. 야, 이거 우리 포텐셜 에너지 이거잖아. 위로 올리면 지구로 떨어지려고 하는, 끌어당김 때문에 떨어지려고 하는 게 포텐셜 에너지잖아. 그 분자들끼리 포텐셜 에너지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낼 때 생기는 힘이다 보니까. 근데 서로 끌어당기는 게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기체는 뭐가 없다고? 포텐셜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전부 운동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인 거야. 근데 그 내부 에너지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절대 온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반식을 쓰면 이거는 좀 심화 과정인데 일반식을 쓰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EK에 얘는 2분의 1 M V의 바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3 볼츠만 상수 K의 T더라. 비례하는 거를 이게 비례상수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물리2 뒷부분에 나와 있는 자, 식이다.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자,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역학적 에너지 중에 포텐셜 에너지는 0이다.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는 누구하고만 관련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온도에만 관련하더라. 절대 온도에 관련하더라.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본기는 다 설명했어. 사실은 물리학 원 하면서 이 내용까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어차피 니네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야. 알아야 될 내용이고 여기서 출발한 내용이에요. 연력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안에 이상기체를 넣어가지고 이 기체가 외부에서 이제 태웠을 때 열을 받아가지고 걔가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기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설명할 수밖에 없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에서 일을 하는데 일의 표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크랭크 축을 이용해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엔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기관. 엔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데 엔진을 한번 실린더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렸어.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피스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피스톤의 면적이 여기 면적이 A라고 합시다. 면적이 A야.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상기체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기체가 이렇게 들어있어.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열을 가하는데 여기다가 열을 가했을 때 얘가 이제 여기를 민다고 하자. F라는 힘으로 얘를 미는 거야.
보일까?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F라는 힘으로 밀었을 때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델타 X만큼 이동해 간 거야. 이만큼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다가 이제 뭐를 한 거야? 2를 한 거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자 중학교 때 배웠죠? 1은 W는 R자임 곱하기 이동거리 이렇게 배웠잖아. 1 공식 기억나니? W는 Fs.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거리가 생길 때 우리의 힘을 뭐라 그러죠? 단위가 뉴턴이지. 그 다음에 얘 이동거리 미터죠. 그래서 1뉴턴미터를 우리는 단위 1뉴턴미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1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1에너지는 줄의 단위를 쓴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걸 좀 예쁘게 써보자고. 자, 어떻게 된 거야? W는 F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S 대신에 이동거리가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는 기체를 다루기 때문에 기체에서는 힘이 표시가 안 돼요. 힘이 주어지지 않아. 우리 기체를 다룰 때는 뭐를 주로 다룬다 그랬죠? 기체를 다룰 때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에서 기체를 다루는 변수들이 뭐 있어? 압력 있고 부피 있고 몰수 있고 온도 T 있잖아. 그러니까 기체를 표현할 때는 기체 성질을 표현할 때는 PVNT를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 PVNT로 F를 표현해 봐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압력의 정의가 나오는 거야. 압력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단위 면적당에 받는 힘을 압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대로 써봅시다. 그럼 압력 P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면적분에 어떻게 돼? F 이렇게 쓸 수 있어. F는 단위가 뉴턴입니다. 얘는 뭐야? 미터의 제곱이죠? 이게 기본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뉴턴 미터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우리 얘 단위를 나중에 뭐라 그래?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한다. 파스칼이라고 해요. 그래서 1뉴턴 미터를 갖다가 1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단위 면적당에 받는 힘 이렇게 나타내. 그러다 보니까 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이 되니? 압력 곱하기 면적이 되더라는 거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거 어떻게 돼? 압력 곱하기 면적 곱하기 델타 X죠. 우와, 나왔지. 이거 뭐예요? 면적분의 높이잖아. 면적분의 A분의 높이잖아. 그러니까 늘어난 부피 뭐예요? 델타 V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설명한 게 저거였잖아. 어떻게? W는 P 델타 V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온 거다. 이게 기체가 해준 일이야. 아까 미리 선생님이 힌트를 줬지. 기체상수에서 벌써 나왔지. 압력 곱하기 부피가 1이라는 거.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1에너지를 표현할 때 기체에서는 압력 곱하기 늘어난 부피가 되는 거야. 근데 부피는 어떻게 된다? 늘어난 부피는 면적분의 높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큼 늘어났어? 높이가 델타 X만큼 늘어났잖아. 면적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V 대신에 선생님이 A 곱하기 델타 X를 쓴 거야. 이걸 V로 바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앞으로 1은 P 델타 V로 써주면 된다. 사실은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조금 이따 하겠지만 연력학 제1법칙을 여기다 써볼게.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어서 외부에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 내부 에너지가 변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1로 바뀌더라.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야. 그런데 오늘 배웠으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뭐라고 쓰면 돼? P 델타 V로 써주면 되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이걸로 안 쓰고 전부 P 델타 V로 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애가 있어. 얘 뭐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뭐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어. 운동 에너지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가 누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랬어? 운동 에너지죠? 누구하고 관련이 있어? T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누구하고만 관련이 있어? T하고. 그래서 절대 온도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분자수도 있긴 있어. 근데 분자수는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항상 같은 분자수라는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분자수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야? 내부 에너지는 이퀄 온도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하는 거. 내부 에너지가 낮아지면 온도가 낮아지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지? 일단 정리를 좀 해봐. 필기해봅시다. 여기는 당장의 어떤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물리투나 화학투에서 기반을 설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선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저쪽 투과목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원에는 없으니까 노트에다는 잘 적어 놓으세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지?